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코너 배팅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헷갈리시는 것들 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순서부터 뵈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앞서 메타버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 게임주들이 좋은 게 그 확장성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이라면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매수로 가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일단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때는 자리 잡는 게 이제 오딘이겠죠. 오딘의 게임의 실적과 함께 자리를 잡았을 때 일단 자신감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제 출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이제 매출 여파나 실적 흐름들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빈자리를 또 기대감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게임사들의 블록체인이나 뭐 메타버스나 예.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측면들이 가장 많은데 맞아요. 그래도 블록체인과 이런 그 IT 쪽의 강자는 카카오입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카카오가 과거 이제 그라운드 X를 통해서 나오는 이 블록체인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그를 잘 이용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쪽은 카카오 게임즈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근데 아직 어떤 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플랫폼에 접목시켜서 나올 수 있는 큰형님의 카카오를 생각했을 때 이에 걸맞추는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특히 이제 지금은 한때 또 게임즈 쪽이 약간 이제 중형급 정도가 움직였다가 이제 다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또 이동되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변화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항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만 7천 원대부터 오히려 약 한 8만 원대 가까이 쪽은 저항이라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호한 실적과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살짝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후에 나왔던 좀 고점에서 지루한 영역들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한번 한 8만 5천 원대 다음 저항권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점 쪽으로는 오늘 지금 쫓아간다기보다도 약간 좀 저항 때문에 좀 약간 고민이 나오는 시간 쪽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늘려가도 될 때이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 가격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다 했는데요. 아, 네, 네. 항상 그냥 쭉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네. 의미로. 예. 지금부터 저항권입니다. 지금부터 한 8만 원대부터 8만 5천 원대 저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저항대를 기대감으로 안고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목표가 한 8만 5천 원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절가라고 하게 되면 다시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박스권 쪽에서 좀 지쳐간다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약간 6만 9천 원대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요즘 전성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서 NFT 기반 혹은 이런 가상화폐까지 진출하는 게임주들이 이 컨텐츠의 확장성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오 플로우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매수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처음 들어보시죠. 예,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 한때 어떤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 이오플로우의 핵심적인 기술 쪽이 보통 이제 당뇨병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인슐린이 또 하나 주입하는 게 번거롭고 또 병원 가야 되고 주사 또 계속 맞아야 되고 하는데 네. 이를 이제 스마트 기기화 시켜서 스마트 웨어러블과 함께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쪽에서 특허를 받았었고요. 그렇군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확장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거의 가시화된다라고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의료기기 쪽에서의 변화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재무나 실적 보게 되면은 답을 못합니다. 이런 정도 실적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가야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이오 기기 쪽이나 바이오 쪽은 기대감을 안고 움직인다라고 되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웨어러블 관련돼서 또 인공췌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쪽은 약물 전달 시스템과 관련돼서 한때 저희가 국내 기업 쪽에서 라파스라는 회사 마이크론 이들과 함께 또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한 축이 돼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기술력과 앞으로 활용도는 높다라는 쪽에서 이게 상용화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도 금방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오플로에 대한 시각 흐름들은 앞으로 확장성의 무게를 둔다라고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플로우가 최근에 계속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저가를 찍고 나서는 아예 그 우상향으로 고개를 좀 틀었고 오늘도 4.5% 오른 62,200원으로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며칠 연속 4일 연속이네요.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은. 이오플로우가 다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의료기기에 있는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1등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또 임의용기기 쪽에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 정도가 다인데 하나 이런 쪽도 하나 이제 실생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한때 올해 초였었죠. 부각을 많이 받다가 그렇죠. 거의 장기 횡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변화를 생각하면서 특히 지금 이제 주봉인데요. 이제 막 변화가 들어오는 첫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회복세에 대한 변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 때 1차로는 한 65,000원대 부근이 고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일단 7만 원대 부분까지는 확장세서 한번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그 특히 중국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네. 올해 초에. 그랬다가 다시 중국에서 규제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가.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실적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실적주라고 보기에는 성과가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실적주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는 임의용기기 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임의용기기 쪽의 실적 대비해서 좀 그렇게 크게 못 움직인 쪽인 루트로닉 같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수급은 파마 리서치 같은 클래시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좋지만은 실적 동향들 나왔을 때는 아마 루트로닉이 저점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의료기기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도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 쪽 아마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딱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루트로닉도 수출 동향 여름 때 좀 부진했다가 9월 달부터 다시 회복되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플로와 함께 루트로닉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루트로닉도 최근 몇 달 연속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네. 이제는 좀 상승의 자리가 왔다라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제주 맥주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매도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맥주 좋아하시나요, 앵커님? 어제 저희가 그 특징주로 살펴봤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그 저희 이번 월요일부터 8명이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도. 그렇죠. 네. 식당에 가니까 회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약속 계속 잡히던데요, 이제 이제는 연말까지. 그렇죠. 이제 완전히 위드 네. 코로나로 진입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관심주로 좀 봤었는데 네. 매도하신다고요? 예, 저는 매도를 한다는 얘기가 그럼 이제 회식 가서 제주 맥주 많이 먹겠다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 맥주도 사실 요즘 에일 맥주나 이런 다양한 맥주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게 에일 맥주가 뭔가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술을 잘 안 에일 좋아해서. 맥주나 네. IPA 맥주나 뭐 그렇게 IPA 는 제조 공법이 다릅니다. 아, 예.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음주 방송도 아니다 아니기 보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브랜드가 제주 위트 에일, 뭐 제주 거몽 에일, 그래서 한 3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잘 못 봤다 보니까 에일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배럴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배럴 맥주. 예, 제주 맥주에서 나온 프리미엄 맥주라고 하는데 예. 저는 처음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긴 한데요. 민수 대표님이 술을 안 하시나 보군요.
못 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반전 매력이십니다. 예. 술보다는 예. 주식이 먼저다. 네. 그래서 네. 그 제주 맥주가 최근에 그러면서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잘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변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실적 가지고는 약간 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 회사의 특징이 보통 보면은 제조 시설까지 다 갖춰서 우리가 어떤 기획해서 브랜드력까지 끌어내는 단계가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이라고 하게 되면 브랜드가 잘 팔려서 분기점을 그러니까 즉 어떤 공급받는 쪽에 비용을 다 떨고도 실적이 좋게 되려면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위탁받아서 생산 회사도 더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수제 맥주와 관련돼서 위탁을 받는 회사가 롯데칠성이죠. 예. 이쪽이 훨씬 더 맞는 게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거리두기 운동 끝나고 회식 많아지고 모임 많아졌을 때 대표적인 수요는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일 텐데 턴어라운드 되는 기조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롯데칠성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시되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쫓아가기보다는 이쪽이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비수기죠. 맥주 쪽은 겨울에 그렇게 잘 안 마신다고 주변의 주당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는 예. 소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오뎅의 소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내년 쪽에는 성장과 실적 변화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롯데칠성을 내년을 겨냥해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는 들썩거리긴 하는데 차라리 지금 선택은 롯데칠성이 낫다는 쪽에서 약간 15만 5천 원대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브랜드 파워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더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류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맥주와 소주 모두 가지고 있는 롯데칠성이 더 낫다라는. 저는 못 마시지만. 예. 네. 그 사실 저희가 제주 맥주에 주목을 했던 것은 단순히 맥주가 많이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곰표 맥주를 제조한 우리나라의 이 일대 수제 맥주 기업인 세븐브로이가 내년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수제 맥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지 않겠냐. 여기 위드 코로나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주식시장은 또 심리와 수급이지 않겠습니까? 네. 관심이 모아지면 또 여기에 한꺼번에 쫙 또 매기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세븐브로이가 상장이 됐었을 때 사람들이 제주 목조를 재평가할까요? 그쪽을 더 잘 볼까요? 제주 맥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차라리 그쪽을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쪽이 약간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차라리 제조 쪽에 강점 있는 쪽으로 가자. 이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차라리 하이트진로 쪽을 쓰담쓰담 해주세요. 네, 하이트진로 말씀. 사랑합니다. 예, 네. 해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겨울에 소주라고 말씀하셔서. 네. 네, 자 아침부터 아주 주류 얘기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종목을 봐야겠네요. 네,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우주항공 관련 주식 투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어제 일단은 중립으로 말씀드리는데 중립이요. 예. 일단 모멘텀은 끝났지만 아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아예 다 끝났다라고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금 어제 발사하신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그래도 가슴이 주주는 아니던 간에 그럼요. 애국심이 가슴이 차오르고. 뭉클하면서 예. 또 다른 국뽕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찾아왔던 상황인데 예. 아쉽게도 2단계까지는 괜찮았는데 고 궤도까지 올려놓는데 약간 좀 실패를 했다라는 측면 쪽에서 또 이제 모멘텀이 끝났다라는 흐름들 쪽에서 주가는 차익 매물 때문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대 하락세를 보이고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우주항공주 그 전에도 못 갔고 모멘텀 끝나고 어제 보니까 시간외로는 또 막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차올랐다가 예. 어제 잘못 시간에서 사셨던 분들 지금 손해가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기 매매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입했다가 들어오는 이 이벤트와 함께 나오는 이게 참 주식시장이 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그러면 항공우주 모멘텀 다 끝나느냐? 그렇죠. 아니죠. 2026년까지 또 7기 발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또 내년 5월 달에 또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달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떤 실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선반영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이제 중소형 장세가 코스닥 쪽으로 또 1월 효과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또 뭔가 트렌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실망스러워도 그때나 아니면 또 5월 달에 이런 일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맞춰가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줘도 예. 또 기다리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한 번 더 매물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 또 줍줍 개념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끈은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은 이제 재료 소멸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